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DBUtil JSP에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기가 번거로워서 자바 코드로 DB 전문 객체인 DBUti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 메서드로 기능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죠.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SQL로 돌아와서요. 게시판, 게시물 테이블이었죠. 여기서 멤버 아이디, 여기에 이게 작성자 정보인데, 자, 작성자는 이제 회원이죠, 회원. 자, 그래서 회원은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닉네임도 있고, 로그인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원 정보를 직접 아티클 테이블에 적용을 시키면 회원 테이블, 상관없는 게시물과는 상관없는 회원 정보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회원의 등록 정보라든지, 회원의 비밀번호라든지,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원의 닉네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여기다 회원의 닉네임만 넣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회원의 닉네임만 넣기에는, 자,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작성한 것이다 라고 하면 홍길동이 여러 명, 여러 개 있겠죠, 여기에 작성자에. 자, 그러면 홍길동이 한 번만 개명해도 고쳐야 되는, 수정을 해야 되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건 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크게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홍길동이 동명이인일 때, 그죠? 동명이인일 때 서로 다른 홍길동인지 같은 홍길동인지 이름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작성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닌 반드시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통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회원을 나타내기 위한 프라이머리 키로 보통은 로그인 아이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원 가입 같은 거 할 때 중복 체크 해가지고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이 안 되니까 회원 가입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별이 가능하긴 해요. 뭘로? 요 아이디, 회원 번호로.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처리할 수도 있고 숫자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숫자로 처리하는 이유는 숫자가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컴퓨터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서 식별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 로그인 아이디도 사실상 근데 유니크라는 옵션을 통해서 중복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도 똑같이 중복 허용하지 않는 식별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자보단 숫자가 편하다.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작성자 정보를 넣은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 정말로 작성자의 닉네임 같은 게 필요할 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멤버 데이터, 2번 멤버 데이터를 여기 와서 2번이 누구지? 임꺽정이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테이블이 나눠져 있어서 이거 확인했다가 요거 확인했다가 요거 확인했다가 요거 확인했다가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테이블을 나누었죠. 네, 이렇게 나누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고 했죠. 이거의 이제 조인입니다. 실제로 두 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DBMS의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인이라고 하고요. 방법은 셀렉트 할 때 기본 대상이 되는 테이블을 먼저 작성하시고, 자, 이제 옆에다 붙이는 거라고 했죠. 멤버 테이블, 회원 정보를 이 게시물 좀만 줄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게시물 테이블이면 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죠. 그래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붙여라 라는 명령은 innerjoin입니다. 일단. 자, 그리고 옆에 붙이고 싶은 테이블을 적어주면 되는데, 자, 멤버를 붙일 거죠. 그러면 바로 옆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멤버 테이블의 칼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홍길동에 대한 그 아이디가 1번인 행과 여기 게시물 행이 붙어야 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1번 멤버의 1번 행이 아티클의 1번 행에 붙어야 되냐, 20번 행에 붙어야 되냐, 22번 행에 붙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DBMS는 어떻게 해버린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붙여버린다 그랬죠. 여기에도 붙여주고, 여기에도 붙여주고, 여기에도 붙여주고, 여기에도 붙여주고, 다 붙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게시물에 대해서 요 1, 2, 3, 4, 5, 6 회원이 다 붙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이 1번 행에 대해서 보고 싶은 멤버는 딱 뭐밖에 없습니까? 멤버 아이디가 2번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6개 다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볼 게 아니라 딱 2번 회원 정보, 회원 행만 붙은 것만 우리가 필요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 멤버 아이디가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원 테이블에서 2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회원 있죠. 임꺽정. 딱 이 한 행만 필요한 거죠. 이것만. 나머지는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붙일 때 다 붙이지 말고 우리가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붙여서 보여줘라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멤버 아이디랑 이 회원 아이디랑 같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이게 다른 거는 우리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20번 게시물 같은 경우도 멤버 아이디가 1이면 딱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홍길동. 2번, 3번, 4번, 5번, 6번 회원 정보는 사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1번, 20번 게시물의 작성자가 1번 회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랑 같은 행만 가져와라 라고 조건을 주고 싶을 때 동일하는 명령으로 요 멤버 아이디랑 같은 거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멤버 아이디는 게시물 테이블에 밖에 없지만 요 아티클 테이블에 밖에 없지만 요 아이디라는 칼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아이디를 하려고 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겠죠.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걸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동일한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항상 이 테이블명 앞에 다시요 칼럼명 앞에 그 칼럼 주인 테이블명을 적어줍니다. 이 아이디는 요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의미하겠죠. 요 멤버 아이디는 아티클 테이블의 멤버 아이디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티클 점 멤버 점 그래서 칼럼의 주인을 적어줍니다. 그래야 명확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이제 요거랑 같은 것만 나오는 거죠. 멤버 아이디랑 회원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여서 나온다. 그럼 실제로 홍길동이 6번 나오지만 이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닌 거죠. 홍길동은 이렇게 6개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눈에만 이렇게 6개로 보이는 거지 실제 이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는 여기 딱 하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홍길동의 이름을 바꿔주면 이 6개는 다 바뀝니다. 해볼까요? 자, 홍길동이 개명을 해요. 홍길순으로 업데이트 아티클 셋 닉네임 뭐예요? 아이디가 1번 회원이 홍길동이니까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아이고 잠시만요. 멤버죠. 멤버 테이블. 자, 수정을 했고 보시면 이제 홍길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하나도 안 바꿔도 검색하면 다 홍길순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중복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조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또 가져와야겠죠. 회원을 붙이긴 했는데 이 회원 정보 중, 회원 테이블의 정보 중에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이 닉네임만 일단 가져오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리스트에서 회원 번호가 이름으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작성자가 이름으로 안 나오고 작성 그 회원 번호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걸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클로만 꺼낼 때는 회원의 이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닉네임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다른 정보들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눈을 어지럽힌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우리가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죠. article.id, article.title, article.body.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만 칼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칼럼을 지정할 때마다 앞에다가 칼럼 주인, 칼럼에 원 테이블 명을 계속 적어주는 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아티클이라는 이름을 계속 적어주는 게 작성하기도 귀찮고 코드도 길어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멤버에 있는 거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id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테이블명이 막 엄청 길게 되면은 더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별명을 지을 수 있어요. 테이블을. 그래서 원래 아티클이잖아요. 테이블이. 공백 하나 주시고 A 멤버죠. 공백 하나 주시고 M.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제 아티클을 A라고 부르면 되고요. 멤버를 M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기서 아티클 대신 A를 쓰면 되겠죠. 여기도 멤버 대신 M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티클에서 꺼내올 때는 A 점, 멤버에서 꺼내올 때는 M 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A 점 레그 데이트랑 A 점 히트
멤버 아이디는 가져올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니까 A. 닉네임, M. 닉네임이죠. M.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꺼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는데, 이제 일단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조인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업 페이지 7일차 보시면 이렇게 제가 두 개의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링크 눌러보시면 여기에 제가 테스트 커리를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연습하시는 데 쓰시면 돼요. 자, 복사를 하신 다음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1 데이터베이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새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샵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use 샵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한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F9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show tables 총 3개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자,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t order, 그리고 t user, 그리고 t product.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문 테이블이 되겠고요. 요거는 회원 테이블이 되겠죠. 요거는 상품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주문 테이블 같은 경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베이스예요. 누군가 주문을 했다. 자, 그럼 주문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누가 뭘 주문했느냐죠. 누가는 회원이 되겠죠. 무엇을은
상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주문 테이블에서 유저 넘버는 뭐예요? 해당 주문을 한 회원, 1번 회원이에요. 이 프로덕트 넘버는 자, 이 회원이 주문한 상품. 그러니까 1번 회원이 1번 상품을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2번 회원이 2번 상품을 주문했다라는 얘기죠. 1번 회원이 5번 상품을 주문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이디는 각각의 각 주문들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 데이터예요. 그래서 주문 날짜도 옆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조인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거는 차치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다시 수업 페이지로 돌아오셔서요. 쇼핑몰 DB 연습 문제 요거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셀렉트.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래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 자, 그럼 T 오더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손흥민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먼저 손흥민이 이 회원번호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그러려면 어딜 봐야 됩니까? T 유저를 봐야겠죠. 손흥민의 회원번호는 1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회원이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겠죠. 유저 네임 손흥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아이디. 그러면 아이디. 원하는 정보만 딱 꺼내는 거예요. 아, 손흥민은 아이디가 1이구나. 자, 그러면 이 T 오더에서 유저 번호가 1인 것만 찾으면 되죠.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왜요? 유저 넘버가 1인 거. 됐죠? 자, 그럼 손흥민의 주문 개수 몇이다?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보시면 불편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손흥민이 몇 번인지 먼저 유저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주문 테이블에서 손흥민의 번호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볼게요. 자, 역시 T 오더. 근데 여기서는 손흥민이라는 정보를 못 찾죠. 그렇죠? 여기는 회원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옆에. 그래서 회원 테이블을 옆에 붙이겠습니다. 이걸 조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inner join T 유저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요 유저 넘버, 주문 테이블에서의 유저 넘버 번호 1이면 1번 회원 정보만 궁금한 거지 나머지는 사실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것만 보여줘라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했죠. on 오더, T 오더 테이블의 유저 넘버랑 T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랑 같은 거. 자, 그럼 T 오더의 유저 넘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길게 작성하는 거 귀찮죠. 그래서 별명을 O, U로 각각 지어주도록 합니다.
T 오더 대신 O 쓰면 되죠. 이렇게 T 유저 대신 U 쓰면 되죠. 유저 테이블의 ID. 자, 이렇게 하니까 주문 테이블 바로 뒤에 옆에 회원 데이터가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자, 필요한 거는 이제 뭐 u.id랑 u.username. 자, 그리고 o.id. 요거는 주문 번호고요. 요거는 회원 번호고요. 요거는 회원의 이름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웨어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의 유저네임이 손흥민입니다. 자, 그러면 뭐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쿼리 한 방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조인을 쓴 버전이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2, 3, 4, 5번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반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고 조인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